안녕하세요. 캐나다 회계세무 완전 정복의 영킴입니다. 오늘은 캐나다 세금 신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라는 자극적인 주제로 캐나다 세금 신고를 혼자 하시면서 자주 실수하는 사항을 매주 정리해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10만 불 초과 해외 자산을 매년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중한 벌과금이 부과된다. 는 주제로 설명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캐나다 세금 신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세 번째. 10만 불 초과 해외 자산을 보유하고도 매년 보고하지 않는 경우. 세금 신고 완전히 망했습니다. 세금 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한 신규 이민자분들의 경우 혼자서 신고를 하시거나 경험이 없는 세무 대리인에게 의뢰를 한 경우 자주 실수하시는 부분이 해외 자산 보유 여부에 대해 매년 보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누락하는 경우입니다. 일반적으로 캐나다 거주자는 캐나다 이외의 지역의 금융자산 및 부동산을 캐나다 달러 기준으로 10만 불을 초과하여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세금 신고 기한 4월 30일까지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소득을 빠짐없이 보고해야 합니다. 부부가 공동 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해외 자산의 경우에는 각자의 지분율대로 각각 보고해야 합니다. 이때 작성하는 해외 자산 신고 서양식을 T1135 세금양식,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라고 하는데, 이러한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해외 자산 보고 제도는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외 소득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된 것입니다. 한편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 해에는 해외 자산 보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으로 거주자가 된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첫 해에도 예외 없이 해외 자산 보고를 해야 합니다. CRA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고 대상 해외 자산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예금, 적금 등의 해외 금융계좌. 나, 해외 법인 주식. 다, 대여금, 미수금 및 채권. 라, 비거주자 신탁 지분. 마, 해외 부동산. 바, 보험, 선물, 옵션 등의 기타 자산. 사, 캐나다 증권 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해외 자산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임대 목적이 아닌 개인 거주 목적이나 적극적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보고 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해외 자산은 원가로 신고하는데 원가는 자산 취득 금액과 취득 부대 비용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의 시장 가격, 즉 페어마켓 밸류로 다시 평가하여 원가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까지 발생한 미실현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해외 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 또는 증여 및 상속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야 하는데,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해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발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연중 평균적으로 발생했다면 연평균 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해외 자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 신고서에 해외 자산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 신고서 두 번째 페이지의 질문사항 즉 Did you own or hold specified foreign property? Where total cost of amount of all such property at any time in 2000 was more than $100,000 라는 질문에 yes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 자산 신고서 T1135 양식을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외 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 우편, 레지스터드 메일을 이용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우편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유의하실 사항 중에 하나는 해외 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양한 종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단순한 미신고 시 매일 25불씩 최고 2,5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한편 국세청에서 신고인이 중과실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매월 500불씩 최고 12,000불의 벌금이 부과되고, 국세청에서 신고인에게 해외 자산을 신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월 1,000불씩 최고 24,000불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미신고 후 24개월이 지났을 때는 벌금 액수가 미신고 자산의 최대 5%에 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외 자산 미신고에 대한 과중한 벌금 제도를 통해서 캐나다 국세청에서 해외 자산 신고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과거에 해외 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제도, 볼런터리 디스클로우저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과거의 잘못된 해외 자산 보고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 신고 시에는 해외 자산 보고 이외에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하므로 과거의 소득세 신고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자진 신고가 일단 승인되면 과거의 해외 자산 보고 누락에 따른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면제받을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자진 신고 제도는 신중하게 결정해야 하므로 반드시 경험 많은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결론적으로 해외 자산 보고 제도는 해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그리고 해외 자산을 보고한다고 반드시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한편 과거에 해외 자산 보고를 하면서 잘못되거나 빠뜨린 정보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자진 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과거의 잘못된 해외 자산 보고 내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럼 본 동영상이 여러분의 세금 신고에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며, 캐나다 세금 신고 이렇게 하면 망한다. 세 번째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개인소득세 세금 신고가 필요하신 분은 canadaTax856@gmail.com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